내가 빈대라고 10년을 너희 위해 살았는데 그게 빈대였구나. 주방에 혼자 앉은 할머니, 차가운 국을 앞에 두고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눈에 밟히는 건 자신을 우리 집 빈대라고 저장한 그 이름. 이제 그만 떨어져 줄게. 빈대는 스스로 떨어질 줄 아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집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0년을 자식 집에서 헌신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빈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은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자아, 그리고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상처를 딛고 일어섰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고태와 할머니의 눈물과 희망이 깃든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습관. 고태화는 이미 7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원도 원주 외곽의 작은 주택, 아직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부엌에서 태화는 조용히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쌀을 씻으며 혼잣말을 하는 태화. 아들 기범이와 며느리 수영이, 그리고 손자 준이를 위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 그녀의 하루 첫 번째 일이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으로 들어온 며느리 수영의 목소리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응. 아침밥 해야지. 기범이가 오늘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 아, 그냥 대충 해주세요. 어차피 아침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대충이라는 말에 태화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국을 끓이기 시작해요. 준이는 뭘 좋아하더라?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애들은 원래 이것저것 먹어야죠. 태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주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따뜻함이 사라져버렸죠. 기범아, 일어나야지. 태화가 아들을 깨우러 갔을 때 기범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엄마, 아침 준비했어? 응. 다 했어. 어서 나와서 먹어. 아, 오늘은 회사 가서 먹을게. 회사 사람들이랑 아침 미팅이 있어. 그래도 집에서 한 끼는 먹고 가야지. 됐어. 엄마. 괜찮아. 태화는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3명 분량으로 차린 음식들이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할머니, 나는 먹을게. 그때 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준이는 태화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우리 준이 잘 잤어? 응,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 태화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그럼 많이 먹어야지. 준이야, 빨리 먹어. 학교 늦겠다. 수영이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그렇게 재촉해? 할머니랑 천천히 먹으면 안 돼. 지각하고 싶어. 어서 먹어. 태화는 준이에게 반찬을 하나씩 챙겨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준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먹을게. 너는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응. 할머니도 먹을게. 하지만 태화는 정작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남은 밥상 앞에서 태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오후 태화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수영이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소파 위에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다돈어른 전화가 왔네. 휴대폰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태화는 수영이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려고 폰을 들었는데
그때 연락처를 잘못 눌렀나 봅니다. 연락처 목록이 열리면서 태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집 빈대. 자신의 사진과 함께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태화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연락처를 클릭했을 때 나타난 대화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집 빈대가 밥하래. 크크. 진짜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나? 빈대 같이 들러붙어 있으면서 뭔 집주인 행세야. 태화는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의 집안일을 돌보면서 자신이 빈대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빈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 폰 안 보셨어요? 수영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태화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일어났어요. 응. 여기 있네. 전화 왔었어. 아, 감사합니다. 수영이 자연스럽게 폰을 가져가면서 말했어요. 저희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저녁은 따로 드세요. 그래. 알겠어. 태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빈대라. 내가 빈대였구나. 10년 전 이 집에 온 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이 모시고 살자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희의 가재도구가 아니야. 태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동네 부동산 사무소의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박 사장님, 집 팔고 싶은데요. 네. 갑자기 왜요? 이사 가려고 해요. 태화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아들분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제 명의 집이니까. 박 사장은 태화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세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온 태화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통장 정리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 계좌도 만들고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들에게 주려고 따로 든 적금 다 제 명의로 된 새 계좌로 옮기고 싶어요. 태화는 차근차근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집까지.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겠네. 그날 저녁 태화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풍성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전복죽, 각종 나물, 그리고 준이가 좋아하는 새우튀김까지.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수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냥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요? 기범이도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태화는 천천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내가 빈대라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빈대는 사람 말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다 봤다. 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내가 빈대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매일 밥을 해드렸네. 태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는 깊었어요. 할머니, 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태화를 불렀어요. 준이야, 괜찮아.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태화는 준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수영이가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기범아, 됐어. 나는 이제 너희 어미도 준이 할미도 아니다. 태화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빈대는 떨어질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들러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한 달 후
태화는 동해 근처의 작은 바닷마을에 도착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나온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구나. 짐을 정리하며 태화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가 가져온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사진 몇 장, 그리고 준이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하나.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쓰인 그림을 보며 태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준이야, 할머니도 사랑해. 첫 번째로 한 일은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가위로 자르는 것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다음 날부터 태화는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작은 마을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새로 이사 오셨어요? 슈퍼마켓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고태화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김미숙이에요.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미숙이는 태화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마을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 많이 해요. 심심하시면 한번 오세요. 복지관요? 네, 거기서 상담사 양성 과정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 같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태화는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상담사요? 네,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일이에요. 그날 오후 태화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사 과정 문의하러 오셨나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알아보려고요. 나이 제한 없고요. 3개월 과정이에요. 어르신들의 심리 상담, 대화법, 경청, 기법 같은 것들을 배워요. 태화는 즉시 등록했습니다. 고태화 씨,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요. 5개월 후 태화는 복지관의 정식 상담사가 되었어요. 고 선생님, 오늘도 상담 이야기 꽉 찼네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어요. 태화는 이제 고 선생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찍 시작해야겠네요. 첫 번째 상담자는 80대 할아버지였어요. 선생님,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아들놈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화는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어르신, 아드님과 대화를 해보셨나요? 대화요. 그놈이 제 말을 들어주나요? 그냥 짐짝 취급하는데. 태화는 철수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태화는 자신의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상담이 끝난 후 철수 어르신은 태화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했네요. 두 번째 상담자는 70대 할머니였어요. 저는 남편이 죽은 후로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매일 혼잣말만 하다 보니까 이상해진 것 같아요. 태화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혼잣말도 대화예요. 자기 자신과 하는 대화죠.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저와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상담이 끝날 무렵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하루 종일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화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마음의 재봉틀이구나. 찢어진 마음을 꿰매는 사람. 그날 밤 태화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어요. 8개월 후 태화에게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화의 남동생인 기선이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저 기선이에요. 기선아,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태화는 새로운 폰을 샀지만 기선이에게만은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잊고 있었어요. 누나, 지금 기범이네 상황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야? 기범이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리고 수영이가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태화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준이는 어때? 준이가 제일 걱정이에요. 애가 말을 안 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대요. 태화의 가슴이 아파왔어요. 어디서 살고 있어? 서울 변두리 반지하로 이사했어요. 월세도 밀렸대요. 그래. 누나, 기범이가 누나 찾고 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태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선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누나, 대신 준이 앞으로 신탁을 설정할게. 그 아이가 25살이 될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누나, 그런 거 말고 직접 만나서. 안 돼. 그리고 나머지 돈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할 거야. 태화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이에게는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화를 끊은 후 태화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준이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 1년 후 태화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준이야, 돌아본 것은 정말 준이었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는 자랐지만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옷도 초라했어요. 할머니, 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준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태화는 준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문 뒤에서 나타난 기범과 수영 때문에 망설였어요. 엄마, 기범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수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태화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 왔어? 엄마, 우리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다시 우리 가족이 되어줘. 가족. 태화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이야, 이리 와. 태화는 준이만 따로 불러서 과자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어요. 넌 아무 잘못 없어. 이건 할머니와 아빠, 엄마의 일이야. 상처받지 마, 알았지? 네. 할머니, 그러면 저희 집에 같이 하면 안 돼요. 준이야,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어. 여기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기범과 수영에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빈대는 기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질 줄 아는 존재야. 나는 이미 떨어졌어. 엄마, 제발. 됐어. 이제 가. 준이 잘 키워. 태화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문 뒤에서 한참 동안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태화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태화는 이제 마을에서 고 선생님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고 선생님, 오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어요. 어떤 분이에요? 85세 할아버지인데 자식들이 연락을 안 받는데요. 알겠어요. 오시라고 하세요. 태화는 이제 하루에 7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상담했어요. 그녀의 명성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새로운 상담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수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선생님, 저는 자식 때문에 괴로워요. 어떤 일이세요? 3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아요. 명절에도 안 와요. 태화는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어르신, 자식들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르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관계요. 네. 여기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처럼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상담이 끝난 후 박영수 어르신은 태화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날 오후 태화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복지관에서 준비한 간판이었습니다. 고태와 심리 상담실 함께해요, 어르신. 고 선생님, 이제 정말 선생님만의 상담실이에요. 복지관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태화는 간판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그날 저녁 태화는 홀로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고태화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빈대도 아닌. 또 다른 계절이 바뀌었어요. 태화가 마을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누나, 저 기선이에요. 동생 기선이의 전화였어요. 기선아, 잘 지내? 네, 누나. 소식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소식? 기범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일자리도 구했고, 준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태화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수영이도 상담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누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여전히 누나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태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기선아, 나는 그 애들이 철든 것만으로도 기뻐. 하지만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야. 누나,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어. 매일 아침 내 이름으로 일어나고, 내 선택으로 하루를 보내고,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기선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이는 어때? 준이가 누나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태화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준이에게 전해줘. 할머니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누나, 정말 돌아올 생각 없으세요? 없어. 나는 이제 고태화야. 누구의 소유물도, 누구의 짐도 아닌. 전화를 끊은 후 태화는 상담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그게 나를 위한 길이야. 그날 오후 태화는 특별한 방문객을 맞았어요. 복지관 관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고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시에서 선생님을 모범 상담사로 표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상담센터 운영 허가도 나왔어요. 태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정말 선생님만의 상담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어요. 고태화 상담센터. 태화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태화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고 선생님,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가족이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태화는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었구나. 1년 후 태화의 고태화 상담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상담기관이 되었어요. 매일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 선생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누구세요? 준이라는 학생이요. 혼자 왔어요. 태화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준이가? 상담실 문이 열리고 준이가 들어왔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준이는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준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버스 타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태화는 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많이 컸네. 이제 중학생이구나. 네, 할머니. 저 이제 혼자서도 할머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준이가 다 컸네.
준이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태화는 그 녹음기를 기억했어요. 마지막으로 준이를 만났을 때 몰래 준 선물이었습니다. 기억해. 잘 간직하고 있었구나. 할머니, 제가 할머니 목소리 녹음해둬도 돼요? 물론이지. 준이는 녹음기를 켜고 태화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태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준이야,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걸 잊지 마.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머니를 아껴주고 챙겨주고 있어. 지금 할머니는 너무 행복해.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준이는 2시간 정도 태화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돌아갔어요. 준이야, 또 보자. 네, 할머니. 방학 때 또 올게요. 준이가 떠난 후 태화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평소처럼 몇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였습니다. 고 선생님, 손자가 다녀갔다며요. 네, 오랜만에 봤어요. 부럽네요. 저희도 가족 같은 선생님이 여기 있어서 좋아요. 태화는 어르신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네요. 매일이 좋은 하루예요. 태화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한때 나는 누군가의 밥상이었고, 누군가의 개였고, 누군가의 빈대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 자신이야. 내 이름을 걸고, 내 삶을 살고, 내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어.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잖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고 선생님, 내일 또 만나요. 네, 내일 또 만나요. 태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상담센터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고태화 상담센터. 그 이름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구나. 집에 들어가서 태화는 일기를 써기 시작했어요. 오늘 준이가 찾아왔다. 많이 컸고 씩씩해 보였다. 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됐다. 나는 이제 빈대가 아니다. 나는 고태화다. 매일 아침 내 이름으로 일어나고 내 선택으로 하루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빈대는 떨어질 줄 아는 존재라고 했지만 사실 나는 떨어진 게 아니라 날아오른 것이었다.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내 삶을 살기 위해. 일기를 마친 태화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태화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말이에요. 3년 후, 태화의 상담센터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언론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고 늦은 출발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책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고 선생님, 오늘 S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또요. 요즘 너무 바쁘네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태화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날 오후 태화는 평소처럼 상담을 진행했어요. 선생님, 저는 70살의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어르신,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다고요? 네. 이제 어르신만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어르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상담이 끝난 후 태화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어느새 그녀를 따르는 어르신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고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선생님,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가족이에요. 태화는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늦은 출발을 했지만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래요?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때 태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고등학교 합격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때 또 갈게요. 사랑해요. 태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 준이야. 할머니도 사랑해.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고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네. 손자가 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어르신들이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바닷가에서 태화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고태와 수고했어. 빈대에서 꽃이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정말 행복해. 파도가 발끝을 적시며 다가왔어요. 태화는 그 시원한 바닷물을 느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한 내 자신이야.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바다로 퍼져나갔어요. 태화도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태환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빈대라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이름 석자로 새 삶을 살아낸 고태환님의 기록.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노년의 독립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지켜낸 한 사람의 눈부신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한 번쯤 돌아보셨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